여러분, 저물가 저생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기불황이 생각나시죠? 일본식 장기불황,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지금 또 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물가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장바가니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는데 전체 생활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지금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입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식료품까지 수입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엄청난 양을 수입을 해서 여기서 재가공해서 전 세계에다 내다 팝니다. 이게 가공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 여러분,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가에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많이.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거든요. 올해 한국은행은 지금 예측하기를 1% 정도 성장할 거다, 오를 거다, 물가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 보면 2% 정도의 물가는 올라줘야지 경기가 계속 받치면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2% 오르면 많이 올랐다 못 느끼면서 물건을 사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2%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돼서 생산을 늘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도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인데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굉장히 팽배합니다.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근검절약이라는 게 몸에 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보릿고개를 넘겨왔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금리가 지금 0.89% 많이 주는 데가 저축 금리가 말입니다. 0.89%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게다가 소비는 안 해요. 소비는 굉장히 안 하는 게 짜요. 저만 하더라도 신발 하나가 떨어져야지 그 다음 신발을 사지, 우리 아이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만큼 검검절약이라는 게 몸에 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게다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확실성도 큽니다. 지금 2월에 들어온다, 3월에 들어온다, 4월에 들어온다. 뭐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에 들어와 접종을 시작을 한다. 뭐 3월부터는 모더나가 들어온다. 5월부터는 화이자가 들어온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의 어떤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신뢰를, 불신을 통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불확실성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근검절약이라는 것 때문에 소비를 안 한대. 게다가 백신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안 하지. 여기에다가 고소득자, 부자 정세를 해놓으니까 부자들조차도 지금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부자들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지금 계속 덮치고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1082.1까지 12월 4일 날은 내려갔었어요. 12월 29일 날은 1092.1까지 내려갔었고요. 지난 3월 19일 날은 1285.7이었거든요. 그야말로 급락이죠. 급락. 그만큼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 물가가 내려가고 저성장 기조 계속 된다면 이거야말로 디플레이션이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려갈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고요?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으로 한국은행이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런데 고용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오히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가 13만 명입니다. 13만 명.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20만 명이 취업이 될 거다. 올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7만 명을 낮췄어요. 13만 명으로. 결국은 자영업자 쪽에서 대면 서비스에서 타격을 더 받을 거다. 그러면서 경제 충격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매출 부진이 결국은 파산하는 가구도 많이 갖고 온다.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5만 가구 이상이. 게다가 고용이 안 된다. 월급 취직이 안 된다. 이 말은 쓸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해서 사실은 물가 하락으로 물가 하락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전 세계 상황하고는 조금 반대죠. 그죠? 전 세계 상황하고는. 우리는 인플레이 상황보다는요. 디플레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성장, 저물가 그야말로 성장이 천천히 장기 불황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제 백신이잖아요. 백신이 접종이 돼서 여러분 백신이 접종이 돼서 진짜 경제가 확확 좋아지면서 고용이 일어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게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고용이 생각보다가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왜냐고요? 주 52시간제 때문이에요. 주 52시간제 이거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옥 갑니다. 감옥. 이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마 선택지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주 52시간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을 더 뽑아야 돼. 지금까지는 68시간 일하던 사람이 52시간 일하니까 모자라잖아요. 그 사람을 뽑아야지 기존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 못 뽑아요. 일단 사람이 없는 데다가 지금 사람을 뽑아서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결국은 경제 규모,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2시간제에 맞춰서 생산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 규모를 줄인다. 이거는요. 기업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말도 되고요. 근로자들이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돼요. 이런 말도.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기업들이요. 폐업을 하지 않고 도산을 하지 않을 바에야 결국은 규모를 줄이면서 자동화, 기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동화, 기계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실제로 기계 장비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물론 생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자동화나 기계화로 인한 상황도 더 빨리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기업은 고용을 점점 더디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영업자들의 경기는 계속해서 망가지니까 고용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올 7월부터인가 아마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충격적인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경제가 올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V자 반등 저는 없어요. 3.2% 성장한다고 정부는 혼장담하고 있는데 글쎄요. 글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완전히 실패했어요. 공정경제 정책 기업만 다 잡고 있어요. 기업만 잡고 있어요. 여기다가 혁신성장 정책 하지도 않아요. 말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3대 정책이거든요. 3대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3대 정책인데 다 개판, 박살 났습니다. 아사리판 났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올해 경제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예요. 게다가 부동산 정책이 지금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상황은 열악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